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2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그러면 정말 낮은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지지율인데 이제는 뭐 20%가 나와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20% 정도가 지지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한 9% 정도 나오는 것이 맞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좀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대통령 하고 있으면 그나마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래도 뭐 윤석열이 괜찮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24.6%로 나타났죠.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것은 대개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4.6% 역대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요. TK, PK 여기에서 많이 빠지고 있고 또 고연령층, 또 보수층 이런 데서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긴 뭐 그쪽에서 빠지니까 20%대가 나오는 것이겠죠. TK라든가 PK 또 70대 이상이 계속 지지를 하게 되면 30%대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지지를 거둬들이면서 20% 혹은 2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김건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한 3번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2주 정도부터 김건희 때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버려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가 완전히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속, 자기 뱃속만 채우기 위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돈 벌면 되고 나만 왕놀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요 모양 요 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선배님 제가 우리 마누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뽑아준 윤석열이는 어디 가고 우리가 뽑지 않은 윤석열이 마누라가 이 나라를 떡주무르듯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뭐 의료 대란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경제 대란이잖아요. 경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김건희 하고 싸워야 되는 이 세상이 참으로 얼척없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김건희가 뭔데 김건희 하나 조용히 하고 김건희가 그동안 지었던 죄상 밝히고 그래서 그를 죄값을 치르게 하고 이것이 바로 공정한 나라인 것이지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끌고 간다면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이 정권의 말기가 좀 더 빨리 올 것이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정권은 이미 말기 호스피스 기간에 들어갔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죽는다. 말기니까 말기 호스피스 기간에 들어갔다고 민주당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 말기 관리가 필요하죠. 그것을 김민석 최고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 펼쳐질 것이고 공무원 역시 불복종 운동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회복 고속도로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민주회복 고속도로는 뭡니까? 탄핵을 조속히 이행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호스피스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하늘의 뜻이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안정적 말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권력의 모든 불법 행위와 불법 지시에 대한 엄격한 점검과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공직자들도 참여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정권 말기 좌충 우도를 막고 민주회복 고속도로를 열겠습니다.
11월 2일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가 일파만파 뭐 꺼질 줄을 모릅니다. 명태균, 야, 이 나라를 거의 명태균, 김건희가 말아먹고 있는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작된 여론조사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조작된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강혜경 씨 녹취록에서도 그게 나왔죠. 그러면 이 조작한 여론조사 이 결과를 대선에 활용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지금 뉴스타파가 끝없이 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뉴스토마토가 시작을 해서 뉴스타파는 끊임없이 지금 한 5가지 정도의 명제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심도 깊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스타파죠. 어제 뉴스타파가 이것을 입증할 만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 참모로 뛰었던 신용한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신용한 교수가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에서 신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에게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공유됐다. 그리고 전략회의도 했다라고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작된 여론조사가 대선에 활용됐다는 것을 신 교수가 증명한 것이죠.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디입니까? 그럼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신 교수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마지막 날, 명태균 씨 보고서는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후보에게 9.1%포인트 이기는 걸로 돼 있더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근데 대선 결과는 0.7%포인트 차였잖아요. 그러면 9.1%라는 것은 오차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고 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 내에 나돌았다. 그리고 외부에 유출이 됐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명 씨는 이런 내용을 부인하고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내가 진짜 조작했고요. 이게 나중에 유포가 되고 그래서 다 공표가 됐어요. 라고 한다면 본인은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지금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조작으로 밝혀진 이 여론조사 2021년 9월 29일자로 작성이 됐는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앞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작이 되어 왔어요. 이런 부분이 언제나 할 것이 없어. 끊임없이 8번, 9번에 대해서 조작을 했고 그 조작 결과 윤석열은 항상 1위였고 홍준표는 실질적으로 1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2위로 늘 밀려났던 것입니다. 이 조작을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바로 윤석열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조작이 홍준표를 위해서 이런 조작을 했겠습니까?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다 라고 명태균 씨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후보 혹은 국민의힘 지지층에 유출을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활용이 됐다. 그러면 홍준표는 엄청 화를 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이명태균 씨가 외부에 유출한다 라고 강혜경 씨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볼 때 이 외부가 누구냐. 윤석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실을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얻게 된 자기의 이익 혹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럼으로써 정말 김영선이라는 국회의원 공천을 얻어냈는지 또 김건희가 모든 것을 쥐락펴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캠프 핵심으로 전략회의 참석했던 윤재옥, 이철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친윤이죠. 이분들은 명태균 보고서를 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환 교수가 그 안에서 공유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윤재옥, 이철규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의 해명. 대통령실도 다 이게 단절됐다. 대통령 후보 경선 이후에 명씨하고 관계를 단절했다라고 말한 대통령실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상규명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는 진상규명이 잘 안 돼. 왜냐하면 검찰이 정권의 똘마리 논만 하니까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좀 해보자라고 이런저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올리면 대통령은 다 거부하는 이런 이상한 세상이 된 겁니다. 만약에 명태균 씨가 했던, 조작했던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대선에 활용이 됐다면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강혜경 씨가 주장했던 대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만약에 지금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비용을 3억 7,600만 원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게 비용을 줬다. 만약에 줬다. 그러면 이게 회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명 씨도 마찬가지고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소환을 해서 이러한 철저한 규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뭐 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검찰이 김건희 갠 로펌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당에 검찰한테 수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맡겨봤자 그들은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 불법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신용환 교수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보고서가 대선 당일까지 캠프에 공유되고 이를 토대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 일정까지 조정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 일정이 바뀐다며 짜증까지 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신용환 교수의 증언대로 윤석열 대선 캠프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까지 불법 공짜 여론조사 보고서를 인지하고 대선 전략에 사용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 선거의 몸통입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까지 될 수 있는 헌정질서 파괴, 중대선거 범죄 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작년 12월 고발된 사건을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방치하다가 올해 9월에야 뒷북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고의적인 수사 지연으로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뒤늦게 수사지휘를 시작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몸통은 비껴가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침몰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